아니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그 나이 먹도록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거야? 문 닫은 호프집, 흐릿한 조명 아래에서 그녀가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24살 먹도록 한 번도 여자와 잠자리를 해본 적 없는 수총각이라고. 커도 너무 큰 그것 때문에 여자들이 모두 도망갔다고 고백해버렸으니까요. 게다가 여자친구인 그녀의 딸마저도 그렇게 큰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매번 거부한다는 속내까지 다 털어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맥주잔만 홀짝이던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가 말했어요. 근데 말이야. 아무리 커도 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공기는 점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와 단둘이 있던 호프집에서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뜨거웠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태수, 올해 60입니다. 정년 퇴직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네요. 한평생 회사 다니면서 이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더군요.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멍하니 TV나 보고 인터넷이나 뒤적거리다가 밥 먹고 또 TV 보다가 잠드는 게 일상이 됐죠. 문제는 집에 있는 아내와의 관계였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요즘은 영락없이 남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 한마디 없이 각자 할 일하고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라곤 거의 없어요. 있다 해도 잔소리나 불평뿐이죠. 툭하면 싸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밤 11시쯤 됐을 겁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죠. 소주 한 병 따서 말이에요. 이게 요즘 제 유일한 낙이 됐거든요. 그런데 방에 있던 아내가 나오더니 또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또 그렇게 혼자 술 마시고 있어요? 나이가 몇인데 맨날 그렇게 술만 마셔요? 건강 생각 좀 해야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면 또 길어지거든요. 정년 퇴직했다고 집에만 처박혀서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들 나가서 뭐라도 하던데 당신만 집에서 빈둥거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뭘 어쩌라는 거야? 밖에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노후 자금도 빠듯한데 이렇게 놀고만 있으면 어떡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요즘 택배 일도 있고 경비 일도 있고 할 수 있는 일 많아요. 근데 당신은 자존심만 세서 그런 일은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 알았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나가서 뭐라도 해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면 치매 걸려요. 치매. 아내는 한참 동안 바가지를 긁었어요. 저는 그냥 묵묵히 라면을 먹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뭐라 반박할 기력도 없었거든요. 당신하고는 정말 대화가 안 돼요. 아내가 결국 화를 내며 쾅 소리나게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씁쓸하게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젊었을 때는 그래도 사이가 좋았는데 말이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무심해지고 결국엔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게 됐습니다. 한숨을 한번 크게 쉬고는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소주잔을 기울이며 아무 생각 없이 채널을 돌렸죠. 그런데 어느 채널에서 익숙한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TV는 사랑을 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옛날 KBS 프로그램 아닌가요? 예전에 그리운 사람을 찾아줘서
다시 만나게 해주던 그 프로그램 말이에요. 화면 속에서는 한 중년 남성이 눈물을 흘리며 옛 연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헤어졌지만 평생 잊지 못했다고, 다시 한 번만 만나고 싶다고 호소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주잔을 내려놓고 TV 화면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리고 순간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풋풋하고 순수했던 24살 시절,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던 그때가 떠올랐죠.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달랐어요. 혈기왕성했고 미래에 대한 꿈도 있었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 떨리는 그런 사랑이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점점 그 시절로 빠져들어갔습니다. 24살이던 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죠. 복학을 앞두고 있었고 세상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혈기가 왕성했어요. 하루 종일 운동하고 술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게 일상이었죠. 특히 성에 대한 호기심이 엄청났습니다. 24살 청춘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친구들은 모두 군대 가기 전에 이미 경험을 했다고 자랑했고요. 저만 혼자 아직 여자와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고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좀 달랐습니다. 아니, 많이 달랐어요. 제 물건이 비정상적으로 컸거든요. 처음엔 이게 축복인 줄 알았죠. 목욕탕 가면 친구들이 놀라서 난리였습니다. 야, 윤태수, 너 그거 뭐냐? 진짜냐? 너 축소 수술 해야 되는 거 아냐? 병원 가보는 게 어때? 친구들은 신기해하며 부러워했고 저도 처음엔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문제는 실전에서 터졌습니다. 20살 때였어요.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만난 선배를 좋아하게 됐죠. 그 선배도 저를 좋아했고요. 몇 번 데이트를 하다가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선배 자취방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뜨거운 키스를 시작으로 이제 정말 남자가 되는구나 싶었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제 그것을 본 선배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얘지는 거예요. 어머, 이게 뭐야? 안 돼. 너무 커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선배는 황급히 옷을 주워 입고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오더니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 다음에 하자고 했죠.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선배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도 똑같았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모텔에 갔는데 역시나 제 그것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 버렸죠. 미친, 이게 사람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그 여자는 그 길로 도망쳤고 다음날 전화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휴가 나와서 만난 여자들, 저녁 후 친구들이 소개해준 여자들, 모두 같은 반응이었죠. 처음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막상 그 순간이 되면 너무 크다며 겁을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24살인데 아직도 수총각이라니 정말 답답했습니다. 어떤 날은 진지하게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고민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군대 동기였던 친구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태수야, 너 여자 소개해 줄까? 아, 됐어. 소개팅은 이제 질렸어. 야, 이번엔 진짜 괜찮은 애야. 여동생 친구인데 진짜 착하고 예쁘다니까? 민수는 계속 설득했어요. 한 번만 만나보라고, 이번엔 정말 다를 거라고요. 솔직히 기대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체면도 있고 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렇게 만난 여자가 바로 김현수였습니다. 처음 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키는 작은 편이었지만 얼굴이 정말 예뻤어요. 눈이 크고 맑았고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는 게 너무 사랑스러웠죠. 성격도 참 좋았습니다. 수줍음을 많이 타면서도 순수하고 착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취미도 비슷하고 영화 취향도 맞았죠. 오빠, 저도 액션 영화 좋아해요. 진짜? 나도 액션 영화 완전 좋아하는데. 다음에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연수가 먼저 제안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영화도 보러 가고 밥도 먹고 공원도 산책하고요. 연수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모든 게 잘 맞는 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고백했어요. 연수야, 나랑 사귈래? 연수는 얼굴을 빨갛게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요? 네, 오빠. 저도 오빠 좋아해요. 군대 제대하고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예쁘고 착한 여자친구가요. 야, 윤태수, 너 대박이다. 연수 진짜 이쁘더라. 그치? 성격도 완전 좋아. 하지만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말에 저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과연 이번엔 괜찮을까? 연수는 거대한 나를 받아들여 줄까? 처음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연수와 손잡고 데이트하고 키스하고 서로 좋아한다고 속삭이고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계속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연애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어요. 연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오빠, 우리 이제 진짜 연인이 되는 거 어때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온 건가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또 거부당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밀려왔거든요. 연수야, 그게 사실 오빠 괜찮아요. 저도 준비됐어요. 연수의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수네 집으로 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죠. 키스를 나누고 서로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정말 될 거라고, 연수는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였어요. 제 것을 본 연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오, 오빠, 이게 뭐예요? 미안해, 연수야. 내가 좀 너무 커요.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연수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몸을 움츠렸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결국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허탈했어요. 이번에도 안 되는 건가? 그날 이후로 연수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어요. 예전만큼 스킨십을 하려 하지 않았고 제가 손만 잡으려 해도 어색해 하더군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연수야, 우리 다시 한번 시도해 볼까? 이번엔 정말 조심스럽게 할게. 오빠,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언제쯤 괜찮을 것 같아? 글쎄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수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제가 은근히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면 핑계를 대며 피했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24살 피 끓는 청춘인데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참기만 하라는 건 정말 고문이었습니다. 차라리 여자친구가 없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매일 밤 혼자 누워서 한숨만 쉬었죠. 왜 나만 이런 걸까? 이 큰 게 대체 무슨 소용이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수가 전화를 했어요. 오빠, 우리 엄마가 호프집 하시는 거 알죠? 응, 알지.
요즘 일이 바빠지셔서 늦은 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남자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신대요. 오빠 요즘 복학 준비하면서 시간 남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요? 사실 연수랑 데이트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일을 하면 이 답답한 마음도 좀 풀릴 것 같았죠. 그래, 한번 해볼게. 하지만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연수와 함께 호프집으로 갔습니다.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가게였죠.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아늑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자분이 테이블을 닦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우리 딸 왔네. 그리고 이분이 태수 씨? 연수 어머니 박미영 씨가 저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수 어머니가 이렇게 젊어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42살이라고 들었는데 겉보기엔 30대 중반처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윤태수입니다. 어머, 연수가 사진으로 보여주긴 했는데 실물이 훨씬 더 잘생겼네. 우리 딸이 복 받았어. 미영 씨는 밝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태수 씨, 일은 힘들지 않을 거예요. 손님들 주문받고 안주 나르고 테이블 정리하면 되는데 어렵지 않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주말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호프집에서 일했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바빴지만 재미있었어요. 일하면서 미영 씨를 자주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여자친구 어머니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미영 씨는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인지 옷을 좀 야하게 입었거든요. 짧은 치마에 몸에 딱 붙는 티셔츠, 가슴골이 깊게 파인 블라우스 같은 거요. 날씨가 따뜻한 날엔 더 노출이 심했죠. 처음엔 눈길이 가도 얼른 돌렸습니다. 하지만 몸매가 좋아서 자꾸만 보게 되더군요. 40이 넘었는데도 젊은 여자 못지 않았죠. 가슴은 풍만하고 엉덩이는 크고 탱탱했습니다. 태수 씨, 여기 맥주 502잔이요. 네, 지금 갖다 드릴게요. 일하는 내내 미영 씨의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손님한테 서비스 안주 주면서 웃는 모습, 테이블 닦으며 허리 숙이는 모습, 카운터에 앉아서 다리 꼬고 있는 모습까지요.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연수와는 계속 그 문제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욕구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그랬는지 점점 미영 씨한테 눈길이 갔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토요일 밤이었어요. 한쪽 테이블에서 남자 손님 2명이 소주를 계속 시키며 술에 취해가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들이었는데 목소리도 크고 행동도 좀 거칠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소주 2병 더요. 미영 씨가 소주를 갖다 주러 갔는데 남자들이 추근덕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쁜 사장님, 여기 앉아서 우리랑 같이 한잔해요. 한 남자가 미영 씨의 손목을 잡았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일하는 중이라서요. 에이, 잘생긴 남자 손님이 한 잔 같이 마시자는데 왜 그래요?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해줘야지. 남자가 미영 씨의 허리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제가 다가갔어요. 손님, 저는 남자와 눈을 마주치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사장님 불편해하시는 거 안 보이세요? 뭐, 알바생 주제에 감히 손님한테 뭐라는 거야? 술 드시는 건 좋은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한테 사과하시고 조용히 드세요. 뭐, 이 새끼가 지금?
남자가 욱하며 제 멱살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해병대에서 훈련받은 인간 병기인 저는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으악, 이거나. 남자가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움츠렸어요. 손님, 저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일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조용히 계산하시고 가세요. 아, 알았어. 야, 얼른 계산하고 나가자. 문이 닫히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태수 씨, 괜찮아요? 미영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네, 괜찮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미영 씨가 제 팔을 감싸주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미영 씨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가까이에서 보는 얼굴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그래도 정말 고마워요. 태수 씨, 오늘 일 끝나고 회식할까요? 제가 한턱 낼게요. 회식이요? 응. 맨날 바쁘게 일하느라 제대로 대접도 못 해줬는데 오늘 같이 한잔해요. 미영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 제 심장이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 마지막 손님이 나갔어요. 저는 테이블을 닫고 정리하기 시작했죠. 태수 씨, 그만하고 앉아요. 이제 우리 술 마셔야죠. 미영 씨가 문을 잠그고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왔습니다. 자, 일단 한잔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잔을 부딪히고 맥주를 한 번에 들이키자 목구멍이 화끈거렸습니다. 근데 태수 씨, 해병대 출신이라고 했죠? 멋있던데요. 아, 그냥 운 좋게 제대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까 그 상황 정말 위험했거든요. 태수 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미영 씨가 다시 한번 고맙다며 제 손등을 톡톡 두드렸어요. 그 손길이 왠지 오래 남아있는 것 같았죠. 사장님도 혼자 장사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남편분이 안 도와주세요? 무심코 묻는 말의 순간 미영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저 이혼했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아니에요, 괜찮아요.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니까요. 미영 씨가 쓸쓸하게 웃으며 맥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연수도 제가 이혼했다는 말 안 했죠? 그 애가 창피해 하거든요. 네, 여태 몰랐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 제 인생이 파도가 좀 많거든요. 미영 씨가 맥주를 따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20살 때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철없던 나이에 나이트클럽에서 남편을 만났죠. 그 사람 입만 살아서 저한테 온갖 달콤한 말 다 했어요. 처음엔 멋있어 보이고 좋았죠. 그랬군요. 그런데 그만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결혼했죠. 부모님은 완전 반대하셨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네요. 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본색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번 돈은 도박으로 다 날리고요. 도박 중독이었어요, 그 사람. 힘드셨겠어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네. 사실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 사람이랑 잠자리도 정말 최악이었어요. 갑자기 민망한 이야기가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물건이 너무 작고 부실한 데다가 심각한 조루였거든요. 진짜 1분이면 끝이었어요. 1분. 믿어져요? 미영 씨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여자로서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엔 사랑하니까 참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화나고 도박하는 것도 화나고 결국 못 참고 이혼했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가게 하면서
연수 키우고 있어요. 사실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랑 사는 것보단 100배 나아요. 한숨을 쉬는 미영 씨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우리는 계속 맥주를 마셨어요. 한 병, 두 병, 어느새 7번째 병을 따르고 있었죠. 근데 태수 씨는 왜 연수랑 요즘 자주 싸워요? 연수가 집에 와서 울던데. 아, 그게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술 기운이 올랐는지 아니면 미영 씨의 솔직한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는지 감춰두었던 이야기가 저도 모르게 술술 나왔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좀 문제가 있어서요. 무슨 문제? 저 사실 여자랑 잠자리 해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요? 24살인데? 네, 한 번도 없어요. 수총각이에요. 미영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태수 씨처럼 잘생긴 사람이, 아니, 대체 왜요? 그게 제가 좀 비정상적으로 커서요. 커서? 그게 무슨? 너무 커서 소주병만 해요. 아니, 그것보다 더 클지도 모르겠어요. 어머, 미영 씨가 놀란 듯 입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여자들마다 다 도망갔어요. 너무 크다고 무섭다고요. 연수도 마찬가지고요. 연수가? 네, 연수도 제 그걸 보고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꾸 거부하는데 저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계속 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싸우게 되는 거예요. 속에 있던 이야기를 다 쏟아냈습니다. 미영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런 사정이 있었네요. 정말 미치겠어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손도 못 대다니 이게 무슨 고문이에요? 태수 씨 마음 이해해요. 젊은 나이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녀가 위로하듯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긴 침묵을 깨고 미영 씨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태수 씨, 네.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그 정도예요? 미영 씨의 눈빛이 술기운 때문인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솔직히 너무 궁금한데 내가 좀 봐도 될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영 씨가 맥주잔을 한 번에 비우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었어요. 어머, 술이 다 떨어졌네. 하나 더 가져와야겠다. 미영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여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순간 짧은 치마 아래로 드러나는 탱탱한 엉덩이가 눈에 들어왔고 제 아래쪽이 갑자기 반응하면서 바지를 밀어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안 돼. 지금은 안 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쌓여 있어서 통제가 안 됐거든요. 미영 씨가 맥주병을 들고 돌아서다가 제 바지를 보고는 멈춰 섰습니다. 어머, 이게 진짜. 미영 씨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놓고는 제 옆에 앉았죠. 저 정말 크네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미영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사장님, 저는 태수 씨. 미영 씨가 제 얼굴에 손을 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할까요? 그리고는 제게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어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키스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고 그녀도 제 목을 감쌌어요. 태수 씨, 우리 정말 괜찮은 거죠? 모르겠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나도 그래요. 다시 입술이 겹쳐졌습니다. 이번엔 더 깊게, 더 간절하게요.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위층으로 올라가요.
우리는 급히 다락방이 있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침대로 쓰러지듯 넘어졌죠. 태수 씨, 이건 정말 커도 너무 크네요. 미영 씨가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무서우시면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밤새도록 서로 하나가 됐습니다. 미영 씨는 처음엔 고통스러워했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천국에 있는 게 이런 기분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미영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24살에 처음으로 여자를 안아본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새벽이 가까워질 때까지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에 미영 씨가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어제 일이 꿈이 아니었구나. 현실이 실감나면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채워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태수 씨, 깼어요? 네, 사장님. 어제 일 후회돼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장님은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후회는 안 돼요. 미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들키면 큰일 나니까 일단 아무도 모르게 해야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꾸 서로를 찾게 됐습니다. 호프집에서 일할 때마다 눈이 마주쳤고 손이 스치면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미영 씨가 제게 메모를 건넸어요. 내일 낮에 시간 있으면 나와줄래요? 집 근처 공원으로요. 다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공원에 나갔습니다. 미영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수 씨, 미안해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저도요. 우리는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공원을 걸었습니다. 누가 볼까봐 조심스러웠지만 손은 꼭 잡고 있었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꾸만 생각나요. 저도 그래요. 밤마다 사장님 생각해요. 태수 씨, 우리 어쩌면 좋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날 우리는 외진 곳에 있는 모텔로 갔습니다. 이러다 들키면 진짜 큰일 나요. 알아요. 근데 너무 보고 싶었어요. 문을 닫자마자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갈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씩 몰래 만났어요. 낮에는 외진 모텔에서, 밤에는 호프집 문 닫고 나서, 심지어 미영 씨 집에서도 만났습니다. 매번 들킬 것 같은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었죠. 한 번은 호프집에서 일하다가 화장실에서 몰래 키스하고 있는데 손님이 화장실 문을 두드린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위험한 순간들조차 마치 우리 둘만의 비밀처럼 스릴 있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저와 미영 씨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육체적인 끌림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죠. 태수 씨, 오늘 날씨 좋은데 드라이브 갈래요? 좋죠. 어디로 갈까요? 아무데나 그냥 우리 둘이서 멀리 가요. 우리는 미영 씨 차를 타고 강변도로를 달렸어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음악을 틀었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진짜 연인 같네요. 미영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연인 아니에요? 맞긴 한데 이상하잖아요. 나 42이고 태수 씨는 24인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사장님이 좋은걸요. 나도 태수 씨 너무 좋아. 이렇게 좋아해 본 적 없어요. 사람이 별로 없는 한적한 바닷가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모래사장을 걸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수 씨, 만약에 우리가 나이 차이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사귀었겠죠.
그리고 결혼도 했을 거예요.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저 사장님 진짜 좋거든요. 미영 씨가 제 팔에 얼굴을 묻었어요. 나도 태수 씨한테 진심이에요. 처음엔 그냥 외로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도요.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떡하죠? 무거운 질문이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연수와의 관계는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오빠, 요즘 왜 그래요?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나 그대로인데. 아니에요. 뭔가 딴 생각하는 것 같고 나한테 관심도 없어 보여. 맞는 말이었어요. 미영 씨한테 푹 빠져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빠 요즘 저한테 잠자리 요구도 안 하잖아요. 전엔 그렇게 하자고 했으면서 아, 그건 내가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지. 그게 더 이상해요. 갑자기 왜 그래요? 혹시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있나? 정말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당연하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말 조심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너무 방심했습니다. 그날 연수가 학교에서 1박 2일로 MT를 간다고 했어요. 오빠, 나 이번 주말에 MT 가. 토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올 거야.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연수가 떠나고 나서 미영 씨가 전화했어요. 태수 씨, 연수가 MT 갔죠? 오늘 저녁에 집에서 같이 있을래요? 좋아요. 몇 시쯤 갈까요? 호프집 문 닫고 11시쯤 오면 돼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호프집에서 일을 마치고 미영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수가 없으니까 편하게 있을 수 있었죠. 식사도 같이 하고 TV도 보고 정말 연인처럼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편하게 있으니까 좋네요. 매번 조마조마하면서 만났잖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평범하게 있고 싶었어요. 시간은 어느덧 밤 12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요? 어차피 연수는 내일 저녁에나 오잖아요. 그래도 될까요? 응, 오늘만이라도 편하게 있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미영 씨 집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어요. 연수가 MT를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온다는 걸요. 새벽 2시쯤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연수의 목소리였어요. 저와 미영 씨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수가 이미 방문을 열고 있었거든요. 엄마, 나 가다가 배 아파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연수는 침대에 함께 있는 저와 미영 씨를 보고 있었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연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연수야, 이건. 미영 씨가 말하려 했지만 연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요. 말도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연수야, 진정하고 얘기 좀 하자. 제가 다가가려 하자 연수가 뒤로 물러섰어요. 오빠도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연수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연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이게 해결돼요? 언제부터였어요? 대체 언제부터 이랬던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연수는 울면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밤새 연수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연수가 친한 친구들한테 다 말해버린 겁니다.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한테 말하고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죠. 야, 윤태수 그거 진짜야? 너 완전 막장이다.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친구들한테서 비난하는 연락이 쏟아졌어요.
미영 씨는 더 심했습니다. 호프집 단골 손님들도 소문을 듣고는 등을 돌렸어요. 사장님, 저희 이제 다른 데 갈게요.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에요.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장사가 안 됐죠. 일주일 동안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나가면 욕을 먹었으니까요. 미영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장사도 안 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수는 어떻게 됐어요? 집에 안 들어와요. 친구 집에서 지낸대요. 전화도 안 받고. 제가 찾아가서 사과할게요. 태수 씨, 미안해요. 태수 씨 인생 망쳐놓은 것 같아서. 이틀 뒤 저는 연수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연수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오빠, 대체 왜 그랬어요? 미안해, 연수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만난 거 아니에요. 이유를 알고 싶어요. 왜 그랬어요? 그건 내가 잠자리 거부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수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것만은 아니야.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좋아하게 됐어. 뭐라고요? 진심이에요? 응, 진심이야. 연수가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오빠한테 뭐였어요? 너도 좋아했어. 근데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연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오빠 때문에 우리 가족 다 망가졌어요. 연수야, 이제 우린 완전히 남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저는 미영 씨와 연락을 끊었어요. 이러다가 서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제가 먼저 연락을 안 한 겁니다. 하지만 미영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태수 씨, 왜 연락 안 해요? 그게 제가 연락하면 사장님만 더 힘드실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예요? 나 지금 태수 씨 보고 싶어 미치겠는데. 하지만 주변 시선이 중요해요? 나는 태수 씨가 중요한데. 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장사도 안 되고 연수도 집에 안 들어오고 동네 사람들은 날 보면 피하고.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건 태수 씨가 있어서였는데 연락까지 끊으면 나 어떡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만나요. 지금 당장. 우리는 아무도 없는 외진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미영 씨는 일주일 사이에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사장님, 많이 힘드셨죠? 응, 근데 태수 씨는 괜찮아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사장님이 더 걱정됐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우리 헤어져야 할까요?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요? 갑자기. 나 때문에 태수 씨 인생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잖아요. 태수 씨는 아직 젊은데 앞날이 창창한데 나 같은 중년 여자 때문에 이러면 안 되죠. 미영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괜찮아요. 어차피 이혼녀의 호프집 사장이고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 받아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태수 씨는 달라요. 아직 대학생이고 미래가 있잖아요. 사장님, 제 말 좀 들어봐요. 저는 미영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없으면 안 돼요. 진심이에요. 처음엔 저도 헷갈렸어요. 이게 그냥 한순간의 끌림인지 아니면 진짜 사랑인지.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확실히 알았어요. 뭐요? 저는 사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나이 차이도 상관없고
주변 시선도 상관없어요. 사장님만 있으면 돼요. 미영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에요. 나도요, 태수 씨. 나도 태수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할 거예요? 버틸 거예요, 같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요? 네, 어차피 우리 인생이잖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같이 버텨봐요. 그날부터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만나기로 했죠. 미영 씨의 호프집은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낮 시간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호프집을 도왔습니다. 태수 씨,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이거 뭐예요? 장사 안 되니까 생활비 보태 쓰세요. 안 돼요. 태수 씨 돈인데 어떻게. 사장님은 제 여자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한편 연수는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친구 집을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미영 씨는 매일 연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연수야, 밥은 먹었니?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해.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연수는 단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호프집 문이 열리며 연수가 들어왔습니다. 연수야. 미영 씨가 깜짝 놀라며 달려갔어요. 저도 얼어붙었죠. 엄마, 나 할 말 있어서 왔어. 연수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 뭔데? 밥은 먹었니? 엄마가 뭐 해줄까? 필요 없어. 얘기만 하고 갈 거니까. 연수가 미영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 나 결심했어. 뭘? 엄마랑 인연 끊을래.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엄마랑 더 이상 모녀로 살고 싶지 않아. 호적에서 파달라고. 연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이 동네에서 못 살겠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엄마 딸이라는 게 너무 창피해. 연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나 엄마가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할래. 엄마는 이제 내 인생에서 없는 사람이야. 연수야,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나 이제 못 참겠어. 엄마 보기도 싫고 엄마 생각하기도 싫어. 그냥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연수야, 제발 그러지 마. 미영 씨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건 엄마 사정이고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연수가 호프집을 나가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오빠도 잘 사세요. 근데 절대 행복하길 바라지 않아요.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연수야, 미안해. 사과받을 생각 없어요. 그냥 오빠라는 인간 말종,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미영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오열했어요. 손님들이 다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저는 미영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장님, 일단 위층으로 올라가요. 위층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미영 씨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내 딸이 날 버렸어요. 호적에서 파달라고, 인연 끊겠다고. 사장님, 미영 씨가 제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더군요. 태수 씨. 네, 사장님. 우리 정말 잘못한 거 맞죠? 네, 잘못했어요. 미영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그래도 태수 씨, 나는 후회 안 해요. 네.
누가 뭐라 해도 태수 씨를 만난 건 후회 안 해요. 태수 씨 만나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거든요. 저도요, 사장님. 저도 후회 안 해요. 우리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주변 사람들이 다 등 돌렸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사장님만 있으면 돼요. 고마워요. 태수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우리한테는 서로가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니까요. 그 사랑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호프집 장사는 계속 안 돼서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수 씨,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아니에요. 우리 다른 곳으로 가요. 어디로요? 대전이요. 여기서는 계속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요. 저는 대학을 자퇴하고 미영 씨와 함께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작은 방 하나를 얻었어요. 저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죠. 미영 씨는 둔산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일했어요. 태수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같이 사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면 말해요. 나 혼자서도 괜찮으니까. 절대 안 힘들어요. 미영 씨랑 같이 있으면요. 돈을 모으고 또 모았어요. 2년이 지나자 조금씩 여유가 생겼죠. 그때쯤 저는 미영 씨한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미영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태수 씨,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당신과 평생 같이 살고 싶어요. 나는 이혼녀의 나이도 많은데 괜찮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미영 씨가 좋은걸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좋아요. 우리 결혼해요. 26살의 저와 44살의 미영 씨는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주례도 없고 하객도 몇 명 없는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신혼여행도 못 갔지만 괜찮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결혼 후 우리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자격증을 따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미영 씨는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죠. 여보, 오늘 매출이 좀 늘었어요. 진짜요? 대단한데요? 당신 덕분이에요.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반찬 만들어주고. 당연한 거죠. 우리 같이 하는 거니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반찬 가게도 잘 됐고 제 월급도 올랐죠.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미영 씨 나이가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여보, 후회되지 않아요? 나 같은 늙은 여자랑 결혼해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지금도 너무 아름다워요. 에이, 거짓말. 나 이제 주름도 많이 생겼는데. 그래도 내 눈엔 평생 예쁜 당신이에요. 그렇게 우린 오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반찬 가게를 확장했다가 망할 뻔하기도 했고, 제가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는 모든 걸 함께 이겨냈어요. 서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늙었네요. 나이가 중요해요? 우리 사랑은 변함없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제가 예순이 되던 해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여보, 퇴직 축하해요. 고마워요. 이제 집에서 당신이랑 매일 같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너무 좋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변했어요. 서로에게 무심해지고 무관심해졌죠. 대화도 줄어들었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게 많아졌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도 너무 오래 함께 있다 보니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 같았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TV는 사랑을 싣고 재방송을 보다가 저는 그 시절을 떠올렸어요. 24살의 제가 42살의 미영 씨를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모든 걸 잃고도 서로를 선택했던 그 순간들까지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무심하게 살면 안 되는데.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또 혼자 소주 마시고 옛날 생각하고 있어요? 잠든 줄 알았던 미영 씨가 나왔어요. 응, 그냥 TV 보다가. TV는 사랑을 싣고 보고 있었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미영 씨가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응,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뭐가요? 요즘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당연하게 여기고 관심도 안 가지고. 미영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나도 미안해요. 당신한테 잔소리만 하고 툭하면 짜증내고.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글쎄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저는 미영 씨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이 많이 생긴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죠. 여보, 우리 그때 정말 힘들었었죠? 그럼요. 세상이 다 등을 돌렸잖아요. 그래도 우리 함께 이겨냈잖아요. 맞아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나도 당신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웠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용기 있었던 것 같아요. 용기? 응, 모든 걸 잃을 각오하고 서로를 선택했잖아요. 24살 젊은이와 42살 중년 여자가요. 그랬죠? 지금 생각해도 무모했어요. 하지만 후회 안 해요. 나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저는 미영 씨를 끌어안았어요. 예전처럼 젊은 몸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포근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도 사랑해요. 당신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파란만장했던 인생이었어요. 24살 청춘이 42살 여인을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크다고, 말도 안 된다고, 인생 망친다고요. 하지만 진짜 사랑 앞에서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나 숫자로 재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세상의 시선이나 남들의 평가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두 사람의 마음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물론 쉽지 않았어요.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상처 주기도 했죠. 하지만 미영 씨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도 제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거예요. 60이든 70이든 80이든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슴이 뛴다면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